이번 시간은 197페이지 지붕공사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공사가 19회 시험에 종합적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회 시험에는 잘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5대5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출제될 수 있어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데 5대5 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붕의 물매와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물매는 경사라겠죠. 지붕에 이 기울기 경사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칭하는데 이 물매는 수평거리 10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낸다. 기본은 이때 물매에 대해서 우리가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개념. 자, 보통 10cm에 대했을 때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가 10cm. 양쪽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면 이 경사도가 45도 경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이것을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하죠. 대물매인데 이 대물매보다 경사가 더 가파른 우리가 물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45도 이상 되는 물매들 10cm 이상 되는 물매들이 나오겠죠. 10cm 이상 총칭해서 45도 이상 되는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대물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모임지붕의 추녀와 같이 모임지붕은 이런 유형입니다. 모임지붕은 상부에서 하늘에서 수평 투영을 했을 때 이 경사도가 이렇게 가는 것을 모임지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사면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것이 모임지붕이죠. 모임지붕 개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방 기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의 물매를 기물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물매가 됩니다. 모임지붕에서 그래서 이면과 이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 경사가 진 물매죠. 이것이 기물매입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 사방 기의 물매를 낸다. 자, 근데 지붕의 높이는 일정한데 이 거리가 틀려지니까요. 이 거리는 같은데 이 빗변 길이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물매가 기물매가 됩니다. 기물매는 기본적으로 일반 물매가 예를 들어서 수평 10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물매가 4cm나 5cm 물매였다 봅시다. 5cm였습니다. 이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지붕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동일하게 10cm를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10cm가 됐습니다. 이것도 10cm다. 그러면 이 빗변 길이가 나오겠죠. 이 빗변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10루트 2가 되잖아요. 이것이 밑에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내면 요 경사도죠. 요 경사도 요것이 기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일정한데 밑변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경사도는 어떻게 더 완만해? 일반 물매보다 기물매는 더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물매가 기물매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물매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일정 크기가 주어졌어요. 자, 지붕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10m입니다. 10m인데 높이가 예를 들어서 2m라고 보자. 2m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이 모임지붕의 여기에 물매 일반
물매는 이 물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일반 물매를 먼저 구하시고 그럼 절반으로 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물매는 수평 10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 거리를 알고 있고 이 거리를 알 수 있죠. 이거 절반인 5m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현재 2m니까 자, 비율로 따져주면 됩니다. 5가 이거 계급장 다 떼세요. 5가 10이 돼서 그럼 2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매를 하시면 돼. 동일한 비율이니까. 그렇게 해서 5가 10이 되면 2는 4가 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물매가 이렇게 됐을 때 4cm 물매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기물매는 루트 2로 나누셔야 되는데 그냥 곱하기 0.7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8cm 물매가 나오는 거죠. 2.8cm. 그래서 더 완만한 물매가 나오는 겁니다. 완만한 물매. 그래서 일반 물매를 먼저 구하시고요. 일반 물매를 구해서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일단은 이 개념,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쉽게 산을 이야기하면 산 능선이라고 보시면 된다. 산을 그대로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니까 능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 물매라고 보시면 된다. 아직 기물매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우측에 보면 지붕의 형상이 나오죠. 거기에서 모임 지붕이 나올 겁니다. 모임 지붕 형태에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1번이 박공 지붕은 양면으로만 경사진 게 이 박공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지붕 경사가 보통 박공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박공이 두 면으로 경사가 지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임 지붕하고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한번 비교해 두시고 지붕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톱날 지붕이 나와요. 자, 이 톱날 지붕은 거기 8번이네. 8번의 톱날 지붕. 자, 지붕이 이런 톱날로 되어 있죠. 이렇게 형상으로 된 지붕이 톱날 지붕이에요. 그러면 톱날 지붕을 하면 창을 갖다가 천창을 둡니다. 지붕에다 창을 두는데 이것을 북정면을 바라보도록 창을 둡니다. 그러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자, 이 남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럼 북측에다 창을 두게 되면 직사일광이 건물 내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내 조도가 균일해지죠. 그래서 이제 조도 분포를 균일할 목적으로 우리가 할 때 쓰는 지붕이 톱날 지붕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죠. 조도 분포가 균일해야 될 때 쓰는 지붕이 톱날 지붕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직 공장이나 이런데 이 톱날 지붕 형태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혹시나 나중에 알아두기 소설지붕. 이 소설지붕은 한기가 잘 이루어지는 지붕이 소설지붕이 지붕이 더 솟았어요. 그래서 소설지붕 설계하면요, 이제 홈통이 저기 나오잖아요. 지붕이 더 솟았으니까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지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위에 또 지붕이 솟았어요. 이렇게 지붕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되다 보니까 지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마 홈통 처리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홈통 내려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붕에 이제 누이는 홈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누이는 홈통이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처마 홈통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물을 내려가지고 이리 전달하는 이것이 누이는 홈통입니다. 지붕이 눕혀놓은 홈통이 누이는 홈통이죠. 그러면 이제 처마 홈통이 다시 받고 이렇게 깔때기 홈통 처리돼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기계 공장에 대한 소설 지붕에 누이는 홈통이 발생이 돼요. 누이는 홈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혹시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물매의 일반적 사항이 나오죠. 자, 지붕 면적이 클수록 지붕 면적하고 경사하고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되게 한다, 뜨게 한다. 이것은 물매를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일 때 되게 한다, 뜨게 한다를 우리가 표현합니다. A하고 B 또는 B하고 C 이렇게 비교 대상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되게 한다는 것은 급한 경사로 처리한다는 거고 경사다. 뜨게 한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물매에. 그래서 물매에는 자, 지붕 면적이 영향을 주겠다. 지붕 면적, 지붕 크기 아닙니까? 지붕 면적. 지붕 면적하고 물매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그러면 지붕 면적이 크면 물매를 자, 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A 지붕 크기는 요만했어요. 근데 A는 이만한데 B 지붕 크기는 더 커졌네. 그러면 A보다는 B가 더 가파른 경사야 되나? 근데 C 지붕은 더 커졌네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급한 경사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과 물매는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재료의 크기하고는 차이겠다. 재료의 크기. 재료의 하나의 크기하고 물매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자, 재료가 적다는 것은 이음부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커지면 물매는 완만해지고 재료 크기가 적게 되면 물매를 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비례. 그럼 재료가 적을수록 이음부가 많아져요. 그럼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급한 경사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비나 눈이 강우량이나 바로 이런 적설량이 영향을 주죠. 강우량이나 이런 적설량하고는 비례 관계가 됩니다. 적설량. 이거하고는 물매는 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얘들이 많아지면 물매도 급한 경사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4번에 재료의 성질이 관계 있죠. 내수성. 내수성은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수성 개념이 돼요. 내수성이 크면 자, 우리 물매를 완만하게 뜨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의 성질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붕 재료 형상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판이냐 평판이냐가 영향을 줍니다. 골판이 더 평판보다 완만한 경사도를 가질 수 있다. 골판은 물이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사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물매의 최소한도는 시험을 거의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한 번 남은 것이 서열 순서입니다. 물매 큰 거에서 작은 거나 또는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으로 열거하는 문제가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거 보면 재료의 크기 커서 물매는 완만한 경사 뜨게 한다나죠.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 슬레이트 소형이 있고 슬레이트 대형이 있는데 슬레이트 소형은 5cm인데 슬레이트 대형은 3cm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의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자, 1번하고 2번을 좀 주의해서 봐두면 된다. 2번은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전도의 적은 재료가 좋은 품질, 열전도가 크면 안 좋습니다. 지붕에. 그리고 1번에 내수, 내풍적이죠. 자, 물에도 잘 견디고 바람에 강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에는 바람이 하도 세서 지붕 날아갈까봐 돌로 매놨었죠. 그리고 습도한 신축이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된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지붕의 형태는 제가 4가지 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거 위주로 하시고 19회 시험 때도 자 박공지붕이 4방향으로 경사가 진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었죠. 2방향입니다. 박공은. 그래서 모임지붕하고 톱날지붕하고 소설지붕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금속판이 있겠죠. 금속판은 사실상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주 소란하죠. 소음이 좀 커집니다.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판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동은 뭐 산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소와 같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곳은 부적당해요. 그래서 화장실에는 동판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구리 개념이. 그래서 화장실 닦아보면 타일, 스테인리스 제품, 그리고 PVC 제품, 도기 이런 것밖에 없죠. 거의 우리 주변에 그렇게 구리가 많이 동이 사용돼도 거기는 없는 겁니다. 암모니아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연판은 산도 약하고 알칼리 둘 다 약합니다. 그리고 온도엔 재료 신축이 크게 됩니다. 특히 이제 3번 체크하고 동판과 접촉하면 안 돼요. 아연판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에다가 뭐 동제못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 첨화 홈통을 아연으로 했는데 자 깔때기 홈통을 갖다가 동판으로 만들어 동제를 보는 이런 형태의 접속은 좋지 않다. 그리고 아연 지붕, 아연판으로 지붕 공사를 했는데 동제못으로 고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보통 염에 약합니다. 알루미늄은 2가지 약해요. 염하고 알칼리성이죠. 콘크리트가 알칼리성 이 2개적인 측면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콘크리트 접속 시 중성재나 격리지 이용해서 징크로메트 칠 같은 코팅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회백색이 아니잖아요, 알루미늄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알루미늄 많잖아요. 알루미늄 호일도 있고 캔도 있고 제품 아시죠? 양은솥 이런 거 알루미늄 많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팍팍 많이 드시면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죠. 치매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에다 고기 구먹고 이런 거 하죠. 아주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나중에 본인이 나중에 치매 안 걸리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냄비에 알루미늄이죠. 그 양은 냄비에다가 코팅 다 뺏겨진데 라면 팍팍 끓여 드시고, 특히 김치라면 끓여 드시고 참 좋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구먹이면서 김치 올려 같이 구먹고 있죠. 팍팍 끝내주죠. 나중에 치매 확실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은 우리 주변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뭐 엄청 사용되고 있지만 내에 좀 축적이 조금씩 되죠. 배출은 잘 되지만. 그래서 알루미늄 좋게는 코팅 뺏겨진 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얇은 강판은 지금은 뭐 저거죠. 이 아연을 도금한 함석 강판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함석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석은 일반적으로 연탄 가스에 부식당합니다. 자,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스팔트 싱글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80년도 후반서부터 뭐 90년도 이럴 때 경사 지붕을 많이 써요. 특히 90년 초반에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이 경사 지붕 형태로 이렇게 가서 박공 형태로. 근데 이 지붕을 뭘 부착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스팔트 싱글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말이나 특히 90년도 초에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90년 초에. 90년도에 막 아스팔트 싱글이 붐이 일어가지고 엄청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된 아파트에 이제 문제가 강풍 불게 되면 이 싱글이 오래 이제 됐으니까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소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겁니다. 간혹 가다가 경배실 초소 지붕 쪼mat하게 둔데 그런 데나, 아니면 아파트 주동 출입구를 경사지붕으로 둔데 거기 이제 아스팔트 싱글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은 한번 뭐 언급은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다른 부분을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아스팔트 싱글에서 일본의 싱글은 목조 지붕에 방수청으로 사용할 경우는 지붕 경사가 3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 지붕이 하나죠. 경사도가 다른 거 아니죠.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거죠. 수평 3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이죠. 요 경사도, 수직 1의 비율이 이 경사도, 이거보다 더 낮은 데는 하지 말으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수평 4가 되죠. 수평 4일 때 수직이 3이야. 수직이 3. 그러면 이 정도의 경사도, 수평 4일 때 수직 3의 비율, 요 경사도 내에서 요 사이에서만 우리가 적을 해주라는 겁니다. 아스팔트 싱글을 적용하라는 목조일 때 지붕에 한해서 적용하라 이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 2번에 아스팔트 싱글 설치에서는 1번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아니면 그물못으로 고정하면 돼요. 그물못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호치케이스처럼 이런 형태로 생긴 것이 그물못입니다. 이런 그물못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지붕 너리에 설치할 때 지붕의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하라.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박공이면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나가겠죠? 이렇게 지붕이 있을 때. 그림이 좀 안 되네, 오늘따라.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됐죠? 그러면 이제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되, 직교 체크하시고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하되, 전체의 작업 방향은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상부 쪽, 하부 쪽 가면 안 되고 지붕의 상부 쪽으로 향한다. 그럼 지붕 공사의 기본이, 방수는 아래에서 위가 기본이에요. 항상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지붕이나 방수는 기본이 아래에서 위. 그래야지 뭐 기와를 잇든 무엇을 하든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밑에 기와부터 해서 위로 가서 위에 용마로 갔다 그래 비가 안 셉니다.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보통 아래에서 위, 상부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개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못받기 나오죠. 못받기는 아스팔트 싱글 못이나 이 그물못은 아연 제품을 써주라. 아연 제품 내지 아연도 제품. 아연도라는 것은 도금한 제품을 도라고, 아연도 제품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해주라 이겁니다.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은 못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못은 아스팔트 싱글 못을 해서 5cm 위치죠. 50mm 위치에 우리가 박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의 사용량은 싱글의 형태에 관계없어요. 싱글의 형태가 뭐 마른 목골이 됐든 어떤 정사각이 됐든 어떤 형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못은 4개를 기준 잡수요. 4개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통공사가 이제 흐름상 우리가 앞전에 종합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 첨화홈통의 지문이 하나 언급이 돼서 경사도가 언급은 돼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홈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빗물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홈통 공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첨화가 나가면. 그러면 이 첨화 부분에 설치해 준다 해서 첨화 홈통이죠. 받는 경우 많이 쓰죠. 첨화 홈통이 먼저 있고요. 첨화 홈통이 옆으로 이제 이 지붕면하고 수평으로 쭉 같이 가죠. 이것이 길게 설치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일정한 간격마다 설치해서 이 밑으로 보내줘야 되죠. 깔때기처럼 이 첨화홈통이 있고요. 첨화홈통. 그리고 깔때기 홈통이 설치되죠. 근데 이제 이 깔때기 홈통은 선홈통에다가 꽂아 넣게 됩니다. 이 선홈통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어요. 이 수직홈통인 선홈통에 꽂아 넣습니다. 선홈통에. 그러면 이때 선홈통하고 여기 깔때기 마무리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장식홈통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장식홈통이 여기서 위에서 보면 첨화홈통이 먼저고 깔때기 장식. 근데 이 깔때기는 첨화홈통과 장식홈통을 연결해 주는 홈통이죠. 선홈통.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첨화홈통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 된다. 첨화홈통의 거기 3번에 제작 시 단위 길이는 2400에서 자 이게 길 거 아닙니까? 첨화홈통이 이렇게 해서 쭉 길게 있을까요? 무한대로 길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홈통의 단위기 이 단위 길이죠. 이 길이는 자, 이 길이적인 측면이죠. 이 길이적인 측면은 그래서 이 길이는 2.4m에서 3m라는 거죠. 3m. 이 단위 길이 이것을 의미하고 이내로 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알아둘 것 신축 연간의 최장 길이는 15m입니다. 15m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번에 보시면 첨화홈통의 최소 폭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폭은 100m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100mm 이상. 이때 최소 폭하고 깊이비 그럼 이 폭과 깊이비 이게 4일 때 깊이는 3의 비율이 한다. 3. 폭이 좀 넓죠. 폭이 4대 깊이가 3의 비율로 제작을 해주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신축 이음 사이에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2번에 보시면 첨화홈통 이 부분 겹친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되도록 겹쳐서 해주시고요. 이때 그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선홈통 개념이 나죠. 선홈통은 수직홈통이 선홈통이죠. 그래서 선홈통의 최장 길이는 자 우리가 3m가 되죠. 이거는 최장 길이가 이것도 3m죠. 3000mm니까 3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 이 선홈통은 이 벽면과 이격거리 이거하고 벽면이 있을 때 이 벽면하고 최소 이격거리는 30mm, 3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3cm 이상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제가 나오죠. 선홈통 거리의 설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상하단 부분이죠. 아래 위에 여 밑에하고 아래 위 부분은 200mm 위치에 자 이걸 벽면에 고정하는 홈걸 해주고 밑에가 이렇게 선홈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경사지는데 밑에도 200mm 해주고 나서 이제 등 간격으로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1.5m, 1500mm 간격 등 거리로 우리가 설치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덩거리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이 자 1.5m 1500mm니까 1.5m 간격으로 배치 홍거리를 고정을 시켜야 될 겁니까? 벽면에 그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7번에 선음동 하단부의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으로 향해야 돼요. 안쪽으로 향하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장시곰통. 이 장시곰통은 207페이지 4번에 보면 나오죠. 장시곰통은 신미의 그물젓기가 원칙이에요. 만들어야 돼. 장시곰통은 원칙은 그물젓기를 합니다. 가마젓기로 하게 됩니다. 그물젓기가 해주시고 작은 것을 우리가 납땜해요. 원칙은 그물젓기고 작은 것이 납땜이에요. 작은 것은 그물젓기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납땜으로 가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아두시고 기준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선홈통에 장시홈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 6cm 이상 꽂아 넣어서 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으로 알아두면서 혹시나 지붕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붕이 보시면 자 옛날에 한옥지붕의 경우는 자 이런 형태죠. 한옥은 옛날 우리나라의 한옥들이 기역자 형태가 많았어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한옥들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지방, 서울 경기지방.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서계줄풍이 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역자 형태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등으로 바람을 막고 중앙 여기 센터에 뭐가 되는가? 부엌을 줘줘요. 부엌을 옛날에 정지라 했잖아요. 정지를 이 중간에 두고 여기 앞에 마루이죠. 마루를 두고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할 때 지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붕이 됐었거든요. 지붕이 보면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가고 이쪽에도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 지붕 경사하고 이 지붕 경사의 중앙에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지붕골이 생겨요. 이것이 지붕골인데 지붕골이 되는데 그럼 여기 홈통을 설치하면 지붕골 홈통이 되는 거예요. 이 지붕골에 설치한 홈통 이것이 지붕골 홈통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홈통이 지붕골 홈통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지붕골 홈통은 일단 여기서 먼저 흘러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첨화 홈통이 받는 거예요. 혹시 시험이 나왔을 때 지붕골 홈통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기역자 형태나 디귿자 형태의 지붕 형태가 돼야 돼요. 지붕 형태. 이럴 때 지붕골 홈통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붕골 홈통에 물이 먼저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가면 그 다음에 첨화 홈통으로 받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있죠 소설 지붕에 지붕이 더 솟았으면 누이놈통이 있다 했죠. 누이놈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 우리가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이 약간 총합 문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잘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붕골 홈통이 개념이 거기 208페이지 보면 2번 문제 홈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 거기 5번에 두 개의 지붕면이 만나는 자리 또는 지붕면과 벽면이 만난 자리 수평 지붕골이 쓰이는데 이때 홈통은 장시홈통은 바로 이거였죠. 이게 장시홈통이고 그러면 여기를 지붕골 홈통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지붕골 홈통. 그래서 지붕의 골짜기에 설치한 홈통이 지붕골 홈통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번 문제가 13회 때 이거 순서해서 기출한 겁니다. 근데 네 가지밖에 안 나왔죠. 그럼 혹시나 지붕골 홈통이 등장이 되면 먼저다. 잠시만요. 지붕골 홈통이 먼저 물이 흘러가고 그 밑에 처마 홈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 깔때기 그리고 장식 순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210 방수 및 방석 공사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